희광천년입니다. 지금 우리는 풍수의 구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운은 2024년부터 20년간 지속됩니다. 구운이 상징하는 가장 큰 의미는 남쪽에 산이 있고 북쪽에 물이 있는 지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산을 등지고 북쪽을 바라보는 지형. 앞으로는 이러한 지형이 우주의 왕성한 기운을 받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호수가 있고 북쪽에 이렇게 산이 있다. 그리고 남쪽에도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배산 임수의 형태를 취해서 이쪽 북쪽의 경우는 북쪽에 있는 산을 등지고 호수를 바라보겠죠. 그리고 여기 남쪽에서는 남쪽의 산을 등지고 북쪽에 있는 호수를 바라보는 것이 배산 임수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호수의 북쪽에 있는 여기가 팔운터라고 하면 호수의 남쪽은 구운터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 호수의 북쪽인 팔운터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구운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사업체를 이쪽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출입문 방향이나 좌향을 구운에 맞게 변경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운에 남쪽을 바라보는 좌좌 우향으로 현공풍수에서 말하는 쌍성회향국이 되었다면 구운이 되면 좌좌우향이 쌍성회좌국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재물운에 좋은 쌍성회향국이 되게 하려면 좌향을 이쪽으로 약 15도가량 틀어서 임좌 병향으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그 지역의 형태에 따라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집에 출입문의 방향을 바꿔주든지,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카운터의 위치를 바꿔서 구운의 이기에 맞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풍수에는 형기풍수와 이기풍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맞춘다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 형기를 더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 이기적으로 좌향이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또 실내 배치를 조정해 줍니다.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선택할 줄 아는 지혜와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나 사업은 풍수 하나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운, 타이밍, 업종, 또 지역 환경, 경제적인 여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굴러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사업운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무실에서 잡동사니를 제거하라. 잡동사니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기가 정체된다. 이렇게 기가 정체되면 두뇌와 정신에 부담을 줘서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혈관에 흐르는 피가 막힌다고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겠죠. 당연히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나 실내에서도 기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출입문이나 복도만이라도 깔끔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책상의 배치입니다. 책상은 뒤에 벽을 등지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은 생기방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생기가 들어오는 방향, 이것은 곧 양기가 들어오는 방향, 즉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기방은 해마다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계묘년 같은 경우는 지지의 묘방이 옵니다. 즉 동쪽이오죠. 이것을 태세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태세방을 보고 앉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23 계묘년에는 동쪽을 보고 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에 녹색 화초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녹색은 목의 기운입니다. 목은 성장, 생기의 기운이죠. 그리고 양기를 발산해 줍니다. 이러한 녹색 화초를 목을 상징하는 동쪽이나 동남쪽,
이쪽에 놓아두면 실내의 양기를 흡수해 줍니다. 이러한 녹색 화초로 대표적인 것은 둥근 잎의 금전수라든지 행운죽, 또 매화꽃, 이런 것들을 실내에 놓아두면 부와 행운의 기운을 끌어들여 줍니다. 그 다음에는 물의 형상, 즉 수상을 설치해 둬라. 이것은 실내용 조그만 물레방아가 될 수도 있고, 수족관, 수정구, 분수대, 또 수생식물을 키우는 조그만 화분,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하죠. 따라서 재물, 부, 명예, 행운, 수입, 이러한 기운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물이 좋다고 해서 사방을 온통 물천지로 만들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주변을 물이 압도하면 안 됩니다. 주변을 물이 압도하면 물속에 빠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재앙을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수산물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되죠. 풍수에서 경쟁의 숫자는 3자입니다. 그리고 이 3은 오행으로 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투쟁의 별인 3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목의 기운을 설계시킬 수 있는 붉은색 코끼리상을 놔둔다든지 붉은색 카페트를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숫자 4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4는 소통의 별입니다. 인간관계, 팀워크, 성장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의 배치가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중궁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오는지 그 계산하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이라고 하면 이 숫자를 전부 다 더합니다. 그러면 7이 나오죠. 그 더한 숫자를 11에서 빼줍니다. 그럼 4가 되죠. 그래서 2023년에는 중궁에 4가 들어옵니다. 이 숫자를 낙서 원단만의 순서에 의해서 배치해주면 5, 6, 7, 8, 9, 1, 2, 3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투쟁의 별 3이 여기 동남쪽으로 오죠. 여기가 목의 방향인 동남방입니다. 그리고 소통의 별인 4자가 중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이것을 다 더하면 8이 나오죠. 11에서 8을 빼면 3, 그러니까 여기가 3으로 바뀝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마다 돌아가는 숫자가 변동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의해서 책상 배치라든지 실내 배치를 바꿔준다면 그만큼 생기, 왕기와 같은 좋은 기운들을 실내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내 조명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무실의 조명은 옅은 청색이라든지 화이트 톤이 좋습니다. 이 조명은 화기죠. 실내에서 이 화기가 너무 왕성하면 쉽게 피곤하고 졸리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운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또 중요한 것은 조명이 고장났다든지 깜빡깜빡 꺼지려고 한다. 그럴 때는 즉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이사나 CEO의 자리, 자 여기에는 수탉의 상이나 수정구 같은 것을 놓아두어서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책상 뒷벽에 완만한 산 그림, 그러니까 이러한 금체의 산 그림을 걸어두면 거래처나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도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풍수운이 바뀌면서 좋은 방향과 나쁜 방향, 또 사업운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